인사동에 있는 풍석원이라는 한정식 집입니다. 밥상 위에 인문학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우리 임원경제지 번역출판 후원회에서 후원 활동의 일환으로 인문학 사랑방이라고 하는 독특한 한정식을 문을 연지 이제 한 8개월이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풍석원에 귀한 모임이 있습니다. 가구톡톡은 현장 탐방으로 이 귀한 모임에 이렇게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 가구톡톡 왼쪽 배너에 보면 임원경제연구소라는 배너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배너를 보시고 도대체 임원경제연구소가 뭐냐? 이 사이트를 들어가 봐도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계시는 분은 우리 유종숙 선생님인데 지금 고등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도 순수한 임원경제연구소의 후원자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저런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좀 간략하게 쉽게 좀 질문을 통해서 연구소와 임원경제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쉽게 풀어보자. 그리고 그 풀어본 내용을 블로그를 통해서 좀 많은 분들한테 알렸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질문자가 아니고요. 앞에 계신 우리 유정숙 선생님이 우리 연구소의 두 분, 한 분은 우리 정명현 소장님이고요. 또 한 분은 먼저 인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김정기 선생님이신데, 볼리지의 공동역자시죠. 이렇게 두 분을 마주하고 우리 후원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신 우리 유정숙 선생님이 질문을 끌어가는 방식으로 이 영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좀 어색해 하시는데 그럴 건 없고요. 자연스럽게 우리 들어가십시다. 먼저 이렇게 임원경제지에 관련돼서 임원경제연구소 또 등등 기타 등등에 대한 좀 준비된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을 먼저 좀 하시면서 좀 이야기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일단 크게 5가지 정도 할 예정이고요. 그 5가지는 이제 제가 질문 드리고 답변하는 거 보시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소장님께 드려볼게요. 연구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무엇을 연구하는지 그것부터 대답 좀 해주시죠. 그렇죠. 임원경제연구소는요, 임원경제지라는 책을 번역하고 그 책을 번역한 결과 번역 과정에서 생긴 연구물을 현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구소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나 아니면 저를 포함해서 궁금하거든요. 책 한 권 정도를 번역하는 건 뭐 1명 내지는 2명 정도가 번역을 해서 책을 출판하기도 하는데 왜 꼭 연구소를 설립을 해서까지 해야 되는지 임원경제지가 어떤 책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임원경제지는 풍석 서유구 선생이라는 분이 쓴 백과사전입니다. 그 백과사전을 번역하고 있는 건데 그 백과사전이 또 출처가 굉장히 다양해요. 양이 많은 백과사전도 있고 한두 권짜리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근데 이제 이 책은 조선 최대의 실용 백과사전이다. 이렇게 저희가 네이밍을 했습니다. 최대의 실용 백과사전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최대는 실용 백과사전 중에 최대라는 말이고 실용 백과사전이라는 말에 의미를 좀 두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임원경제지라는 책이 그 당시에 시골에서 사는 사대부들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지식들을 모아놓은 책이라는 말이죠. 그 책이 임원경제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서유구 선생이 만든 게 약 40년간 정도 만드셨어요. 40년간 만드신 과정에 만든 책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책이 113권이에요. 113권이고 글자 수만 253만 자. 253만 자입니다. 상상이 잠깐만요, 소장님. 그 시대라고 했는데 그 시대가 구체적으로 몇 년도인가요? 18세기, 19세기인데 풍석 서유구 선생은 18세기 후반에 태어났습니다. 1764년 다산 정약용 선생하고 2살 차이인데요.
정약용 선생은 1762년에 태어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62년생, 64년생 이러시죠. 아. 네, 제 풍석 선생은 64년생이고요. 그때 태어나셔서 19세기 초반에 저술을 시작해서 약 40년간 저술을 한 거죠. 그렇게 저술한 책이 임원경제지입니다. 그래서 그 책 내용들이 일상 삶에서 필요한 지식들을 모아 놓은 것이라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우리 한문 일상적으로 한문 공부하는 분들이 잘 공부하지 않는 내용들도 용어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책들을 번역하다 보니까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한두 사람이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짜 모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전공도 다양해져서 아주 극히 일부밖에 몰라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힘을 합치면 되겠다 하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 백과사전이고 양이 정말 방대해서 연구소가 생겼고 그리고 지금 임원경제지를 번역을 하고 계신데 예. 그럼 그 백과사전은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선생님 설명 좀 해주시죠. 소장님 설명 길어질 것 같아요. 네, 백과사전식이라고 하면 일단 분류를 해야 되겠죠. 네. 일단 농촌에서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16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방대한 그 중국과 우리나라의 기존에 정리되어 있는 책을 재분류하면서 그 집안의 그 가학으로 쌓여온 학문도 다시 그 안에 배분을 하면서 아주 좋은 책을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소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자꾸 소장님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같은데 자 소장님 추가적으로 그럼 어떻게 예. 설명을 해서 정리를 예. 하실 수 있을까요? 임원경제지를 다른 말로 임원 16지라고 합니다. 예. 임원 16지라는 말은 16개의 독립적인 주제를 가진 책들의 모임이라는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임원경제지는 16개 분야의 전문 서적들로 구성된 책입니다. 그게 다 끝에 책명이 지로 끝나는데요. 예. 본, 근본 본자, 이로 리자, 그래서 본, 리, 지. 본리지가 첫 번째 지고요. 예.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16번째가 예규지. 예규지가 마지막 지입니다. 그렇게 1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구조는 시골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사는 방법에 대한 것이니까 일단 농산물,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먹을거리에 관련된 농사지가 7개가 있습니다. 먹을거리를 생산한 거를 가공해서 음식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음식으로 만들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입고 살아야 될 거, 옷에 관련된 게 하나 있고 예. 건축, 집도 있어야 되죠. 집과 관련된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이제 우선 먹을거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많은 지를 차지하고 있고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예. 사람 사는데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게 2개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 2개의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지금은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2개의 지가 있고 선비들이 또 먹고만 살 수만 없잖아요. 예. 취미도 가져야 되고 여가 생활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교양도 넓혀야 되고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들을 더 공부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3개, 4개가 있고 집터를 또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가 있고 그리고 장사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조선시대 선비들한테 예. 땅 없이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은 장사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예규지라는 곳이 장사, 요새 말로는 재테크와 관련된 분야입니다. 아, 재테크가 분명히 있었습니까? 물론이죠. 재테크 중에 그 당시에 재테크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조선시대에. 글쎄요. 그때 뭐 주식이 있었던 건 선생님께 아니고. 한번 여쭤볼까요? 조선시대 재테크면 뭐 그때도 아주 좋은 물건, 유물들 모아서 파는 거라든지 골동품. 네, 골동품 파는 거
그럴 수도 있다. 아니면 또 공부 잘하는 선비들은 고액과외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있나요 혹시 얘기지에? 그럴 수. 아니 그럼 뭐 선생님 의견도 한번 그 농산물 같은 거요. 농산물 같은 거를 이렇게 사재기해서 그거를 유통시켜서 큰 돈을 벌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것도 혹시 예규지에 나와 있습니까? 예. 근데 그것은 안 나왔고요. 예. 예규란 말이 또 이야기가 길게 만드시네. 예규라는 말이 바로 이제 그 예전에 예. 장사를 아주 잘했던 상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장사법을 배운다 하는 뜻으로 예규, 규는 여보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런 뜻으로 붙인 거라서 이제 장사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장사의 기본이 뭐 여기에 있던 거 예. 재화를 이동시킴으로써 거기 시세 차익으로 얻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기본으로 하는 건데 서유구 선생이 권유하는 가장 좋은 재테크는 부동산입니다. 아 부동산. 예. 아 그 시대도 그럼 부동산이 있었습니까? 예, 부동산. 예, 아파트는 없었지만 예. 농지를 많이 사라는 거죠. 농지를 많이 사면 뭐 그 당시 농지보다 더 큰 재산은 없으니까 확실한 재산은 없으니까요. 그런 재밌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임원경제지는 16개 분야로 되어 있으면서 우리 일상 삶에 관련된 것들이 모두 들어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선생님 네. 여기서 잠깐 이제 네. 첫 번째 챕터를 마치고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십시다. 네, 알겠습니다.